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8년 6월 30일 토익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소중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풀어보시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선택지가 서로 다른 의미의 선택지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결정적인 단서 한두 개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븐입니다. 뭐 집에 오븐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구매한 오븐 중에 하나가 had to be returned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return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토익에서는요, 제품을 구매하고 반품하고 환불하고 수리하는 상황이 정말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잘 쓰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야 return이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븐에 해당되는 타이머라고 하는 하나의 조절 장치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떠했기 때문에 return이 됐을까? 문제가 생겼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다면 바로 결함이 있다라는 단어, fault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return이란 단어 하나 보고 혹은 defective, faulty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면 되게 좋겠죠. 딜레이는 상황이나 행사가 지연됐다는 느낌이고 unnecessary, 아니 이미 샀는데 타이밍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패키지들은 포장되어 있다. 반품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해석할 때 결정적인 한 단어를 찾자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선택지들에 대한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요렇게 세 단어는 접속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over라는 단어는 전치사 혹은 부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로서는 안 나오겠네요. 근데 over가 부사일 때는 뭐뭐 이상이에요. 뭐 100 이상, 1000 이상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올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정답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가 다 접속사일 때 혼자 조금 따로 논다는 느낌 들죠. 이럴 때는 선택지를 구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선택지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개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이 yes이란 단어는 여러분 but과 동의어인 등위 접속사입니다. 상황을 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직원들은, 전 직원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To provide an update, 업데이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On the status of their current project, 그들이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뒤에 나온 게 in Wednesday's business meeting, 수요일 날 있을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러니까 그 회의가 딱 열릴 때 이미 준비된 상태로 오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역접의 연결은 아니거든요. 그럼 벗의 느낌의 yes는 안 되는 거고, whereas도 반면에란 뜻이죠. 아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뒤쪽에 있는 이 시간적인 개념의 부가적인 설명이 어떻게 역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어색합니다. 근데 while은 괜찮죠. 야, 저기 직원들 말이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만한 준비 다 되고 있는 거 알지? 언제예요? 수요일 있으라 회의 때 말이야. 시간적인 느낌을 동안이란 느낌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다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은 접속사 뒤쪽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을 텐데, 이 부사절 접속사 뒤쪽에 주어와 동사를 생략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사 구문의 일환이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생략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럴 때 while I was in high school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while I was in high school. 근데 이걸 줄여서 while in high schoo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중요한 점은 접속사 뒤에 전치사구 올 수 있다. 머릿속엔 주어와 비동사 정도의 생략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while이 동안이니까 뒤에 나온 단어도 특정 시간대를 나타내는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것은 결합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While in high school, while in Wednesday's meeting 이런 구문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 C번이고요. 주의하실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명사들이에요. 실제 토익에서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해야지만 풀리는 문제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변 단어와의 결합성인데 이 문제 또한 오늘 with와의 결합성 하나만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정답이 compliance, 우리는 말로 준수란 뜻이거든요. 뭐뭐을 준수라고 할 때 항상 compliance with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의 해석이죠. disclosure 하면요, 이 폭로하는 거예요. 그죠? 안에 있었던 secret 같은 걸 폭로한다는 걸 disclosure라고 하는 거고요. enthusiasm은 열정이라는 뜻이죠. 이건 보통 뒤에 for랑 많이 결합이 되고요. connection은 말 그대로 연결 혹은 뭐 연결고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보통 to라는 전치사와 결합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compliance, 준수란 뜻보다 더 중요한 건 with라는 전치사와의 결합성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전치사가 나왔어요. 또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multinational coffee company, 다국적,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는 한 회사가 커피 기업이죠. 다국적 커피 기업에선 대디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판매량이 꽤 세단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느 국가에서? 뒤에 나온 단어가 장소에 해당되는 명사입니다. 장소하면 항상 우리가 이 3인방을 많이 떠오르시죠. 보통 우리말로 다 에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표면의 접촉적인 느낌을 갖고 있을 때는 on, 그 다음에 특정한 아주 하나의 지점이나 세부적인 장소일 때는 at, 그 밖에 도시나 국가급의 넓은 장소일 때는 in, 이렇게 보통 구별하죠. 뒤에 나온 단어 country, 국가급 이상이면 in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판매량이 국가들에서 굉장히 세대. 근데 어떤 국가들? 그건 where 이하의 국가들이야. 그러니까 where 이하 안 보셔도 됩니다. countries란 단어와 어울릴 수 있는, 장소 명사와 어울릴 수 있는 전치사가 누구일 것인가, 이거겠죠. 만약에 at 같은 걸 쓴다면요, 특정한 회사 이름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at the store, at the hospital,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이 반드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언뜻 선택지만 보면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이나 앞에 fail이란 단어를 보면요, 이게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항상 투부정사와 결합성이 제일 강력한 어법이에요. fail to 부정사까지입니다. 거기에다 뒤에 동사 원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만 빈칸을 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to. 근데 전치사 to가 아니라 부정사 to란 얘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은 딱 하나입니다. fail to 부정사. 그만큼 하나의 단어에 있어서는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법을 이 무리지어서 덩어리채로 외운다는 것은 토익 학습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어들이 조금 길어요. 그죠?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안전이라는 단어와 어울려야 됩니다. 안전. 그 다음에 앞에 impl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사람은 new safety warden. 그러니까 warden 하면요, 특정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업도 관리인이라는 느낌이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에 관련된 무엇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 절차, 안전 규칙, 안전 예방 수칙, 우리에게 떠올릴 만한 그런 단어들이 있겠죠. 시행해야 될 것들. 정답은 procedure, 안전 절차라는 말 정말 잘 쓰이죠. 좀 잘 쓰이는 단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precautions라는 단어도 safety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safety precaution, 안전 예방 조치,
안전 좋지, 외우면 정말 좋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단어들은 왜 답이 될 수 없는가? recognition이란 단어는요,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인식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상식 같은 데서는 공로라는 뜻도 있어요. preference는 선호도라는 뜻이겠죠.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고, inclination은 기운다. 그래서 결국 성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이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보통 할 것인가, 이 정도만 보시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컴마가 있죠. 전치사구로 빼세요. 그러면 experienced accountant, 주어죠. 근데 그 주어가 아주 노련한 회계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Brennan Clark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outlines 했답니다. outlines는 개요를 작성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 명사는 어떻게 생겼니? 그거 하나 알면 되는 문제겠죠? 마지막에 s가 붙어서 복수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명사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A번이고, outline은 사명식 타동사입니다. 명사를 요구하는 힘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시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왜 will be를 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비동사.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예요. 형용사를 필요로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주절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문장 성분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문장 성분이 끝났다, 다 나왔다면 지금부터 올 것은 수식어구 종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없는 수식어의 대표 주자 ly로 끝나는 부사겠죠. 그래서 temporarily, 답은 B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도 대디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직원들의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 정도겠지.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 그죠? 수식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offers, 제공합니다. deals, 거래를 제공합니다. 그럼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겠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excellent가 정답이고요. 훌륭한 거래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결국 좋은 가격의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말 저도 토익 시험을 매번 보고 또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이 형태는 정말 좋아하는 그 어떤 어법의 패턴입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을 이렇게만 외우셨다면 좀 고르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ask란 단어가 요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시는 경우하고, ask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어법을 아는 사람, 그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동사는 능동의 형태도 있고 수동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omebody be asked to,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갖고 1차원, 2차원, 3차원 가지고 놀 정도로 모든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단어들 위주로? 그렇게 잘 내는 단어들 위주로. ask는 수동태와 능동태 형태를 정말 반반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 보시면 somebody be asked to, 이 틀 자체만 보고 답을 A번을 골라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요청하다, 이거 아시는 것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왜 답이 될 수 없을까? 그러한 어법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컴마를 중심으로 뒤쪽에 빈칸이 뚫려져 있을 때는요, 컴마 앞쪽에서 상황적인 단서를 하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developing a new operating manual,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For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고객 서비스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 매뉴얼을 막 개발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개발하고 있는 동안에 헐리 씨는요, take a day off는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차 같은 걸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되게 바빠.
그죠? 계속해서 지금 뭘 개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루를 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루도 거의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부정의 느낌이 더 자세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정의 느낌을 갖고 있는 부사는 hardly, almost never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CD번은 동의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완전히, 그죠? 완전히 하루를 쉴 수 있었어요. 이상하죠? 개발하느라 바쁜 사람인데요. surely, 확실히 쉴 수 있었어요. 컴마 앞쪽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신다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시라는 사람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All morning, 아침 내내. 지금 레이시께서는 아침 내내 지금 회의 중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와 available 하다는 얘기는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어허에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회의 끝나고 나서 after 당연하겠죠. 이 대시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board meet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문제. 관사와 명사가 있다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태는 누구일 것인가? 아마 분사가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단어의 문법적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막 따져보시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아니죠. 오히려 다행인 거죠. 이 두 단어는 문법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말로 주변에, 인근에 라고 할 때는 문법적인 요소를 따지지 말고 하나의 형태로만 쓰기로 이미 고정된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surround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능동과 수동을 따지고 region 수동 이렇게 풀면 문제 아니에요. 인근의 주변 지역이라고 할 때 우리말의 주변이 영어로 바뀌면 surrounding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가 이제 nearby 정도 되겠죠. nearby. 그죠? 이건 이 단어 자체를 그냥 고정된 틀로 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으로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 사실 이디엄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칭찬해, 뭐 존경해,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매우 칭찬해, 너무 칭찬해,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정말 시험 너무 잘 봤어. 매우 칭찬한다, 너무 칭찬한다. 둘 다 어색하다. 근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너무보다 매우가 좀 낫죠. 오늘 들어갈 만한 단어는 바로 칭찬하는 건데 정말 극구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수거의 표현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Speak highly of. 이게 바로 우리말의 그 극구 칭찬하다는 뜻인데 high와 highly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high는 정말 물리적으로 높고 낮음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야 되고요. highly는 매우란 뜻으로 보통 쓰이지만 정도에 있어서 높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은 물리적인 높낮이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갖고 있는 이 단어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speak highly of, 이게 이제 praise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자주 사용되는 수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highly, 이거 또 나왔네요. highly, 그죠? 매우, 그죠?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새 회계사한테 소개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계사는 누구냐면 highly 어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전문가예요. 매우 이러한 전문가란 얘기죠. 결국 전문가의 느낌은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known 하면 여러분 알려진이라는 뜻이죠. 매우 알려진 전문가. 두 번째, succeeded. 아마 성공한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 다음에 required는 요구된 전문가.
자, 오늘의 주인공 qualified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qualified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우 능력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qualified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none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그러니까 well known 이런 정도는 또 잘 어울려요. well known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famous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럽들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회사에서 새로운 회계사는 능력치로 얘기하는 것이지 유명세로 얘기하는 건 어색하잖아요. 다음 문제. 편집자는 그들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일을 보조해주는 조교 및 보조 담당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했다는 얘기죠. 조언을 했다는 얘기죠. proofread, 교정을 본다는 뜻이에요. 틀린 게 있나 없나를 교정 보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문서를 보다 이렇게 교정 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봐라. 제대로 봐라.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될 거 맞죠? 정답은 carefully.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라는 얘기는 틀린 게 있나 없나 자세히 보라는 얘기잖아요. 관대하게 봐라. 그죠? willingly 하면요. 기꺼이 봐라. considerately. 요게 이제 여러분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요. 남을 배려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것이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걸 배려한다는 느낌으로서는 A번의 뜻이 그런 뜻이죠. 동정심이나 이해심 있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carefully는 어떤 일을 꼼꼼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다음 문제.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해석을 요구할 것 같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빈칸의 주변을 먼저 살펴요. 처음부터 다 읽기보다는요. not only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수거가 not only but also 이거잖아요. but also에서 정답은 but인데 also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but은 생략이 안 되는데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이제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also를 만약에 안 쓰면 요 뒤에다가 as well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많은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B. Not only A but B as well. 세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다음 문제. 그 어떤 전자장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전자도구가 어떠한 것도 지금 현재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그 어떤 전자장비들도 may be returned, 다시 반품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품질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기면 반품해서 우리가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단어는 defective. 아까도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었었죠. faulty라는 단어. 그죠? 네. 그래서 항상 return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다, 이 qualified도 아까 우리 장도 나왔지만 능력 있는, 무슨 전자장비가 능력 있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expired는요 만료된이라는 뜻인데요. 만료된 건 뒤쪽에 계약서나 무슨 품질 보증서 같은 게 직접 나올 때는 정답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뒤에 sunlight patterns influence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 햇빛의 패턴이 인간의 행동과 피부 상태에 영향력을 미친다 정도 해석입니다. 주어 동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접속사는 지금 B번과 C번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선행사 없으면 안 되죠. 주어 동사 앞에 전치사는 안 되죠. that과 whether. that은 뭐뭐라는 것, whether는 뭐뭐인지 요거 하나를 따지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앞엔 동사가 investigation, 조사하는 거죠. 조사한다는 단어는 누가 더 잘 어울릴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반반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의 대상일 수 있겠죠. 근데 2 더하기는 4다 이런 명백한 사실은 that과 보통 잘 어울리거든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좀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의료팀이 조사를 할 것인데 태양의 이 패턴, 햇빛의 패턴이
행동과 피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 동사와의 연결성을 보신다면 웨더가 정답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점 딱 그거 하나예요. 인지 아닌지 50대 50의 가능성을 볼 것인지 뭐뭐라는 것이라는 단정적인 의미의 확실한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누가 investigate과 어울리는 것인지 그런 요소를 보고 정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2초도 안 걸렸어요. 왜?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y the time이 나오면 실제 토익에서 나오면 이건 그냥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by the time 다음에 현재 동사가 오늘처럼 오면 정답은 will have pp. 바로 A번 정답입니다. 2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다른 공식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by the time 다음에 과거 동사가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had pp. 과거 완료가 오고 현재가 오면 미래 완료가 오고 이게 공식입니다. 정답은 골라냈고요. 해석은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그가 내년에 지금은 퇴직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내년에 사임을 할 때쯤이면 빌 멜리암이라는 사람은요. 이 회사에서 20년, 근 20년은 일하게 된 것일 것이다. by the time의 가장 좋은 해석이 뭐뭐일 때쯤이면 정도의 해석이에요. 까지라고 해석하면 조금 너무 딱딱하니까. 그죠? 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by the time의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6월 30일 날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